두 경기에서 10골 무실점이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뭐 매우 합격점이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이걸로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다. 이게 사실 뭐 풀타임 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 쉬게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손흥민이 뛰겠다는데 뭐. 네. 튀니지전에 안 나왔는데 뭐. 아니 네. 손흥민 선수가 괜찮다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국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튀니지 4대0, 베트남 6대0으로 이겼습니다. 2연전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뭐 두 경기에서 10골 무실점이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뭐 매우 합격점이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뭐 이걸로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내용적인 면에서 뭐 조금, 내용적인 면도 이제 그렇고 사실 우리 당장 몇 주 전만 해도 9월달에 야 이거 어떡하냐 이랬었기 때문에 예. 이게 지속적으로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네. 예. 뭐 저는 그러니까 확실히 3인방은 대단하다. 일단.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예. 이 3인방은 정말 대단하다. 이 셋이 같이 뛰면은 정말 강하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클린스만호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았을 때가 3월 평가전 때였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가 그 셋이 같이 뛰었고, 그러고 이제 셋이 같이 뛴 적이 공교롭게도 없었거든요. 뭐 네, 김민재 맞아요. 선수의 그 입소도 있었고. 예, 입소도 있었고 예. 또 이제 이강인 선수 부상, 손흥민 선수 못 빠진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 셋이 같이 뛰니까 확실하게 무섭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강점이 두드러졌고 약점도 조금은 보완되지는 않은 부분이 아쉽다. 아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약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갖고 있던 취약 포지션에 대한 그렇죠. 예, 보완 예. 예,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이번 2연전 뭐 라인업 같은 거 살펴보면서 네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10월 명단 발표할 때만 해도 한 7명에서 8명 정도는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라인업을 보면은 조금 정해져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선수가 조금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2연전을 통해서 이 뛴 선수 중에 약간은 바뀔 수 있는 자리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박용우, 그리고 포빼, 그리고 김승규 골키퍼까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자. 그리고 황인범 네. 선수도 예, 부상만 아니라면 거의 정해져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조규성 예. 그리고 이재성? 그 정도가 조금은 예, 경쟁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조규성이 조금 완전 붙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2연전에서는 오히려 조규성이 나왔는데.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나오고 만약에 이재성과 이강인과 황희찬을 전부 다 쓰려고 한다면은 손민까지도 톱에 세우면서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쪽이 조금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네. 2연전에 조규성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조금 이게 바뀔 수도 있겠다. 예. 이번 2연전에서 조규성 선수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했었잖아요. 약간 있었죠, 사실은. 예. 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성이? 저도 아니 뭐 비슷한데 예. 저는 이제 조규성 이제 뭐 손흥민 원톱을 하면서 조규성 선수가 안 나오기보다 제 생각엔 클린스만 감독은 투톱을 쓸 것 같아요. 아하. 지속적으로. 예, 이제 예. 지난 그 첫 번째 경기는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네. 본인의 스타일은 공격수를 막 2명, 3명 넣어서 공격하는 건데 그게 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나왔었던 거고 제 생각에는 저 왼쪽 라인업에서 홍현석 선수가 황인범 선수 정도로 바뀌는 그 정도만 이제 바뀌면 아마 우리가 베스트 11일 것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고 그거 정도만 바뀌면 아마 베스트 11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뭐 이강인, 이재성이야 뭐 위치는 계속 스위칭하면서 이제 뛸 거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뭐 중원에 이제 어쨌든 손흥민, 조규성 투톱이면 일단 미드필더 라인에 박용우 1명, 그리고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뭐 이강인, 네. 중원에 이제 황인범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강인, 황희찬 그 좌우 측면에 네. 이재성 선수와 이제 홍현석 선수가 이제 더 추가가 되면 이제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홍현석 네. 요 4명 중에서 이제 좀 약간 로테이션 되지 오히려 않을까. 저쪽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 조규성 선수 자리가 이제 그 조규성 선수가 약간 이번 A매치에서 약간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네. 중요한 건 그 황의조 선수의 폼이 너무 좋아요. 잘하더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조규성 선수가
무난하게 그냥 이제 원톱 자리에서 주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A매치를 보면서 황의조가 보르도 정도의 수준만 다시 회복하면 그러면 황의조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우리가 티아고 실바를 등진 다음에 거기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수가 지금 우리 대표팀에는 손흥민 말고는 분명히 황의조밖에 없어요. 그런 네네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황의조 선수가 살아나면 조규성과 경쟁하지 않을까. 네. 다만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조규성을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스타일 자체가 조규성 선수가 그래도 비벼주는 역할, 그렇죠. 공중볼 맞아요. 경합해주는 네. 역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구상 자체는 조규성 선발에 황의조를 쪼커로 활용하는, 그래서 황의조가 상대가 지쳤을 때 골을 노리는 형태로 활용하는 게 현재 구상에는 있지만은 네네. 근데 폼 자체가 황의조 선수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여기서의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조규성 선수가 조금 붙박이로 보이긴 하는데 뭐 튀니지전에서 골도 기록했고 그리고 이 베트남전에서도 상대 수비 가랑이로 볼 빼가지고 득점에 또 관여하는 모습도 보였으니까 네.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고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김승규 골키퍼의 포백 그리고 박용우까지는 이제 변화가 없다고 좀 찍으셨네요. 그렇죠. 예. 네. 사실 거의 다 정해졌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 이 왼쪽 명단에서 예. 이제 손흥민, 황인범 그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들어가느냐, 뭐 누가 이제 빠지느냐. 하지만 그 빠지는 선수들이 뭐 주전이 아니느냐가 네네. 아니고 경기마다 달라질 거고 하니까 이 11명에서 손흥민 그리고 아까 황인범 선수까지 더하면 이제 13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이제 이미 거의 뭐 확정이 예. 돼서 그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뭐 정우영 선수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말씀이면 사실 그때 1차전 튀니지가 손흥민 선수하고 황인범 선수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빠진 라인업인데 그쵸. 그 두 명이 오면 그 딱 라인에서 이제 조금 뭐 네. 바뀔 수 있는 거고. 그쵸. 예. 저는 뭔가 이번 평가전이 클린스만 감독은 리허설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하. 사실상 그러니까 예. 그 2차 예선부터, 그러니까 월드컵 2차 예선부터는 그냥 이제 그때부터 본무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조금은 리허설격으로 돌렸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나마 이제 변동이 있다면은 만약에 상대가 정말 내려앉는 팀이라면, 완전히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라면은 이번 그 베트남전처럼 4-1-3-2로 아예 그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자, 그래도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윤곽은 확실히 좀 나온 것 같긴 네네네. 합니다. 뭐 일부 포지션에서 선수끼리 로테를 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 이 두 경기를 통해서 본 선발 라인업 윤곽 네. 뭐 살펴봤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 인터뷰 영상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 인터뷰 영상 보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인이 없으셔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아직은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두 경기 연속 대승에 골까지 넣었는데 소감. 네, 뭐 일단은 뭐 선수들의 경기를 임하는 자세나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베트남 팀을 무시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사실 경기로서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그걸 잘함으로써 경기를 좀 쉽게 이끌어 나갔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찬스를 못 넣는 거는 또 저희가 또 숙제로 남기겠지만 분명히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분명히 선수들이 칭찬받아야 할 경기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뭐 사실 선수로서 뭐 제가 한 것보다 선수들의 공을 좀 많이 돌리고 싶습니다. 좀 풀타임 뛰셨는데 몸 상태 조금 걱정돼요. 아까 발목 쪽도 조금 아파 보이셨는데 좀 우려를 팬들을 위해서 안 해주시나요? 네, 뭐 사실 축구 선수로서 살아가면서 부상은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뭐 경기를 뛸지 말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많은 한국 팬분들 앞에서 제가 경기를 안 뛴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한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감독님과 상의한 결과 뭐 제가 경기를 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감독님께서도 그런 결정을 뭐 사실 제가 훈련을 많이 참가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해주신 감독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존중해준 또 선수들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이고 또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쌀쌀했는데 경기장에 찾아오신 팬분들 덕분에 무사히 경기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때부터 실전이에요. 좀 선수들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은데 좀 각오. 네, 사실 저희가 경기를 승리를 많이 못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3연승을 함으로써 또 선수들의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때문에 이제는 실전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좋은 분위기를 선수들과 함께
아시안컵 또 월드컵까지 가는 과정까지 또 잘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첫 승이 좀 늦어진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과 또 좋은 결과로 많은 팬분들과 함께 또 월드컵을 가는 여정을 또 같이 함께 즐기고, 또 뭐 매번 즐거울 순 없겠지만 함께 행복하고 또 슬퍼할 때도 같이 슬퍼하고 또 웃을 때는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도 살펴봤는데, 일단 이 인터뷰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은 바로 몸 상태입니다. 팬 여러분 앞에서 경기를 뛰지 않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감독님과 상의해서 제가 경기에 뛰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확실히 뭐 100%의 몸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요. 예.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줬던 선수고, 예. 그게 뭐 우리가 튀니지전에 괜찮았으면 나왔겠지만 안 괜찮으니까 안 나왔던 거고, 네. 물론 이제 뭐 베트남전에 이제 풀타임을 뛰면서 어쨌든 뭐 나올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네. 100%의 몸 상태라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뭔가 체력적인 부담이 좀 가면 약간 무리가 오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토트넘에 가서도 좀 체력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 네. 나오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예. 뭐 손흥민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거는 전반전에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놓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죠. 뭐 1대1 찬스 같은 거. 그렇죠. 손흥민 선수 하면 그런 거 무조건 넣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떴죠. 그런 예. 것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팬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뛴 거니까 뭐 그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건 맞죠. 다만 그래도 교체 아웃은 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긴 하죠. 이게 사실 뭐 풀타임 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 쉬게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뭐 손흥민이 뛰겠다는데 뭐. 네. 튀니지전에 안 나왔는데 뭐. 아니 네. 손흥민 선수가 괜찮다는데 뭐 그죠? 이제 뭐라 할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요 A매치 소집 전에 뭐 인터뷰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알아서 뭐 잘 관리할 선수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가 잘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재성하고 이강인 선수의 스위칭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각자 어느 포지션에서 뛰는 건 중요하지 않다. 조금 날카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도리어 그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선수들이 뛰다가 지금보다는 이렇게 다르게 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실제 튀니지전 경기 초반에 잘 안 풀렸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그러면서 경기가 풀려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걸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얘기를 한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오른쪽에서 빠져서 뛰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뛴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매우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도 약간의 소신 발언을 했는데, 자, 솔직히 여론이 좋았던 감독은 없었던 것 같다. 결과는 선수들이 만드는 것이다. 감독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선수들이 장난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좀 약간의 이제 클린스만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늘상 우리 과거의 감독들이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비판을 또 많이 받았고, 특히나 뭐 지난 벤투 감독 때는 사실은 억가가 좀 많았죠. 뭐 빌드업이라던가 뭐 그런 거 왜 하냐 막 이러면서 억지로 까는 것들도 많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도 당연히 선수로서, 그리고 지난 경기도 주장으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뭐 저런 이제 멘트를 또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 사이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조금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선수들은 좋아한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많이 비판했던 지점들은 자꾸 외국 나가고 외유 뭐 이런 관련된 거죠. 그쪽이 더 크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를 잘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감독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당연히 뭐 정당한 비판은 있어야 되는 거고, 아예 비판도 없이 다 좋아, 막 무조건 좋아 이러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발전을 할 수 없고, 잘못된 건 확실히 또 비판을 다만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죠. 이제 과도한 비판. 이제 비판하고 싶은 마음에 나오는 비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벤투 감독 때
뭐 이제 왜 빌드업하냐라던가 뭐 이강인과 이재성이 자리를 바꿨는데 이건 뭐 클린스만의 뭐 전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던가 뭐 튀니지전에 뭐 헤어 축구가 없이 차두리 코치가 있었다고 해서 역시 차두리가 감독이네 하면서 이제 그것도 클린스만의 능력인 건데 다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과도한 비판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감독도 그러니까 유형들이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 전술가형 감독이 있고 또 이제 관리자형 감독이 있는 건데 클린스만 감독은 조금 완전 관리자. 관리자형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 뭐 그래서 독일 대표팀에서도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던 거였고 그러니까 레브가 전술적인 부분들을 맡아서 했던 거였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미국 대표팀에서도 헤어초크라던가 그전 이제 수석 코치가 조금은 전술적인 부분들 1위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여기서 성적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뭐 저도 과거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만약에 성적을 나오면은 저는 그럼 뭐 죄송하다 도계자 박아야죠. 그런 거죠 뭐. 아니 저는 그건 안 없어진다고 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적 나한테. 아니 근데 이제 그건 무조건 욕 먹어야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면 성적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어떤 근무 태도나 이런 외유 같은 부분은 잘못된 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음 감독을 또 정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럼요. 그거는 뭐 이제 이번에 뭐 아시안컵 우승하고 이러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사과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인터뷰 때 얘기했던 것도 너무 좀 날카롭게 보시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사실 뭐 여러 언론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이 얼마나 없으면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본인이 선수가 요청했느냐 약간 이런 비판들이 따랐는데 그런 건 조금 날카롭게 보는 것 같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베트남 축구협회가 경기 종료 후에 또 손흥민 선수를 좀 극찬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입중계하면서 아니 상대 선수가 퇴장당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길래 우리 내피셜로 저거 퇴장 주지 말아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맞았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도 경기 종료 후에 손흥민이 경기 중에 아름다운 장면 연출했다. 주심에게 가서 판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저희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베트남도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였죠. 손흥민 그러니까요. 선수가 이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리플레이 장면을 보니까 반칙으로 안 볼 수 있는 심판도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자체는. 퇴장은 아예 사실은 10명의 심판 갖다 놓고 물어보면 9명 이상이 이거 퇴장을 안 줬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주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심판이 사실은 잘못 판단한 거에 가깝죠, 사실. 그게 1대1 찬스도 아니었고, 볼 경합 상황이었고, 막 이런, 다 고려해보면, 퇴장도 아니었고, 반칙도 안 줄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했어서. 살짝 마지막에 발을 좀 빼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우리가 베트남을 상대로 했을 때, 약간 그게 경기 좀 막판이 아니라, 약간 중반, 초중반부 이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트남을 상대로 할 때 친선 경기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하는 게 더 낫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여러 가지로. 저는 근데 뭐 그러니까 그게 파울이냐 아니냐는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컨택은 있었잖아요. 다만 그게 밀렸기 때문에 특히 프리미어리그였으면은 그거 절대 파울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그리고 볼을 향한 경합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 그거 파울 아예 안 주는데 근데 저는 그게 파울을 불었다면은 퇴장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골키퍼와 1대1 찬스로 연결되는 명백한 득점 기회에 파울을 하면은 퇴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게 판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평가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도 사실 11대 11로 붙는 게 더 진정한 테스트가 되지. 상대 10대 한국 11로 하면은 안 그래도 전력이 위인데 좀 그렇죠. 도리어 한국은 베트남 같은 팀 상대로 한 명 없이도 플레이 해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테스트라는 성격에서는 그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역으로 돼버렸으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전술적인 면에서나 이제 축구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도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를 그토록 좀 원했던 베트남인데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뭐 극찬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향후 일정을 조금 보고 싶은데 클린스만 감독의 향후 일정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어제 베트남과의 경기를 치르고 바로 이재성의 마인츠와
네네. 김민재의 바이언 경기를 직관하러 독일로 간다고 하고요. 네. 한 경기 보고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복귀해서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네. 또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네. FA컵 결승을 직관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8일 날 있을 전북과 라이언시티의 아챔을 직관하러 네. 싱가포르로 향한다고 합니다. 갔다 와서 지금 저게 11월 13일에 국대에 소집해서 그 다음에 16일 싱가포르, 21일 중국까지 이렇게 이제 경기를 치르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네네네네. 일정입니다.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바로 또 저 바이언 마인츠 경기 한 경기 보고 이런 부분. 그럼 마인츠 바이언 경기 직관은 뭐 이해할 수 있죠. 그쵸, 뭐. 이재성과 네. 김민재의 맞대결이기도 하고 네. 하니까 저거 자체는 이제 납득이 가는데 그 뒤에 이제 LA 복귀가 조금 걸림돌인 거죠. 예. 예. 어떤 부분에서 그냥 뭐 너무 한 경기만 보고 가는 것 같다는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쉬러 간다? 그렇죠. 예.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태까지 쉰 날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럼 저 경기를 보더라도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 뭐, 오던 요즘 유럽을 아니면은 돌아다니잖아요. 예, 유럽에 이제 다른 선수들을 체크를 하건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예, LA 복귀한다고 하니까. 예. 아무튼 그럼- 이제 그 저거 적힌 대로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난번은 거짓말했거든요. 그때 유럽 간다고 그랬는데 미국에 유럽 갔다 있었잖아. 미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네. 거짓말만 안 하고 자기 나 저거 마인츠미넨 보고 FA컵도 보고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연구하고 네네네. 한다는 것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 그냥 말한 대로라도. 예, 예. 그럼요. 예. 자 지금 다시 이제 국대 일정, 요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일정인데 네. 국대 일정을 보면 11월 13일에 소집, 그리고 싱가포르가 16일, 21일 중국인데 그러면 유럽파들 진짜 좀 힘들겠다. 지금 소속팀 복귀해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재성, 김민재 바로 뛰고 뭐 토트넘도 저 사이에 한 4경기 뛰다가 그죠. 바로 와가지고 또 저렇게 경기를 바로 뛰는 거니까. 가장 힘든 게 이제 김민재죠. 김민재. 김민재가 다음 주 저 마인츠미넨 한 다음에 주중엔 챔스가 있습니다. 아 맞다, 챔스 있다 맞네. 그리고 또 그 주말에 경기가 또 있겠죠. 네. 그 주중에 또 포칼이 있어요. 근데 네. 포칼은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수비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또 주말에 경기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주중에 챔스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기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야말로 네. 정말 이제 피말리는 3일마다 한 경기씩 있는 거다. 진짜 힘들겠다. 다행히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유럽 대항전에 안 나가니까 그렇네요.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일주일씩 쉴 수 있고 그리고 어. 이강인 선수도 지금 당장은 핵심 주전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네. 가서 이제 뭐 로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나오는 경기 안 나오는 경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김민재는 그냥 매번 주전 매번 풀타임을 그러니까. 나와야 되거든요. 네. 뭐 뒤에 얘기를 더 하겠지만은 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동료 그러니까 파트너인 센터백들이 그쵸. 부상까지 네. 있어서 오, 거기다가 파메카노. 예 마즈라이 사태까지 있어가지고 네. 지금 김민재는 거의 갈리게 생긴 완벽하게 생긴 상황이죠. 김민재는 계속 뛰겠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제도 김민재 선수가 100%가 아니었어요. 네. 어제 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김민재 선수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느끼시는 게 뭐냐면 김민재 선수가 약간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때 선수의 스타일이 좀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나가서 상대가 돌아서기 전에 막 붙어서 끊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면 원래 하던 게 타이밍이 약간 느려지죠.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그 볼을 못 끊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늘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초반에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어허. 이제 그런 거 보면 김민재 선수 관리를 해줘야 그렇죠. 좋을 많이 때 지쳤겠지. 관리를 해줘야 최상의 상태에서 계속 뛸 수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좀 관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도 지금까지 일정을 보면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파리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